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어차피 원인은 왕이 우리한테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왕이 주려고 하는 공포감이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요렇게 하면 요놈의 새끼들 요거 바짝 쫄 것 같은데 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뼈 때리는 자본주의 우화라는 내용으로 임금님 돈은 가짜 돈,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 재정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를 이용해서 주변 국가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주변국의 부를 강탈하면서 더 많은 부를 증식시켰고 그만의 왕국을 번성시켰습니다. 이렇게 폭죽이 터지고 어둠을 밝히는 밝은 조명들과 화려함으로 다 가득 찼던 한 왕국이었죠.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전쟁은 늘 변수가 존재하고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자 조금 더 큰 전쟁을 위해서 대규모 침공을 위한 여러 채의 배를 건조했고 식량과 군인들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태풍을 만나서 대부분의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잃는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이죠. 마치 이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이 소용돌이처럼 모든 게 다 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워낙 그동안 모아놨던 왕실의 부가 많았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 위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번 늘어난 국가의 재정이라는 게 우리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계 지출이 한번 늘어나면 쉽게 줄일 수 없듯이 이곳저곳에서 나가는 돈이 많죠? 물 새듯이 그냥 줄줄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유능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금화의 함량을 줄이고 불순물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하들이 정말 유능한 신하였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밝혀주겠지만 그 당시 왕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유능한 신하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했던 건 이겁니다. 금화 하나를 만들 때 그 금화에 들어가는 금 함량을 80%만 넣고 나머지는 다른 금속으로 채워라. 그래서 금화를 만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금화들이 시중에 풀려나갔고 그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경기는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시중에 풀려있는 그 금화를 자신들의 재화와 바꿨고 왕실은 금화를 이용해서 자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국가의 재정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중에는 갑자기 금화가 늘어났다는 걸 눈치채는 귀족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게 왕실에서 뭘 사겠다고 하면서 내놓는 금화의 양이 평균 대비 너무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든 거죠. 그렇게 눈치챈 귀족들은 자신들의 금화로 땅과 귀금속을 왕과 똑같이 샀습니다. 왕이 땅을 살 때 본인들도 땅을 사고 왕이 귀금속을 살 때 본인들도 귀금속을 샀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갖고 있던 금화를 계속 다른 무언가와 바꾸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가속도의 법칙이죠. 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금화에 불순물을 섞기 시작했던 왕도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이게 통할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시중에 풀어봤더니 오라? 이게 돌아가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왕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금화의 불순물 함량을 조금씩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화에 담겨있는 금 함량이 점점 60%, 30%, 20% 쭉쭉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중에는 금화가 넘쳐났습니다. 계속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금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거죠. 아니 어째 동네 그냥 똥개들도 지나다니면서 뭐 10,000원짜리 하나씩 물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상하다. 요즘에 왜 이렇게 돈 많지 사람들이? 그리고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챈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그때부터 너도나도 금화가 아니라 땅, 귀금속, 값비싼 재화, 식량 그냥 닥치는 대로 모든 걸 금화랑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왕이 금화에 불순물을 넣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왕은 더 이상 불순물을 넣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왕이 처음에 금화에다가 불순물을 넣었다는 사실을 왕밖에 몰랐을 때 또는 몇몇 귀족 정도만 알고 있었을 때 하고
일반인들조차 왕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걸 다 알게 된 상황에서는 왕은 더 이상 불순물을 넣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 모두가 가짜 금화가 시중에 나오면 바로 그걸 받자마자 재화로 바꿔버리니까 재화의 가격들만 올라가고 내가 풀어놓은 금화의 가격은 똥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재화로 바꿔버리는 순간순간마다 떨어지는 금화의 가격 때문에 섞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고 나만 그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왕 입장에서는 몇몇 귀족이 아는 것 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몰라야 되는데 그 평민들은 몰라야 되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시정 자폐까지 이걸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게 연극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깔깔대고 웃고 있다. 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순물을 아무리 섞어도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왕도 이 방법으로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왕이 뭐 이럴 거예요. 그럼 이건 나가린데 이런 표정들을 짓고 있겠죠. 뭔가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처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하는 비장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고로 왕은 다시 불순물을 빼고 건전한 금화를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안 계시죠? 문제 해결하려면 간단하지. 왕이 불순물을 더 이상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왕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왕한테는 최악의 수예요. 왜냐하면 섞어가지고 많이 금화를 푸른 것만큼의 효과를 봤는데 그거를 다시 뒤로 돌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옵션이죠. 그 맛을 보기 전엔 몰라도 맛을 본 다음에는 이게 마약 같아서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자신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돈을 많이 확보할 수도 없으니까 그 방법은 안 쓰죠. 그래서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제로 아무도 재화를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래 금지. 그 다음에 거래할 거야 너? 그거 사. 대신 야 세금 좀 비싸다. 세금 많이 내라 너. 네가 벌어들인 거에 한 80%는 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징벌적 과세 이런 거를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고 남는 게 없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앞으로는 금화가 줄어든다라는 그 경고의 시그널을 시장한테 주는 겁니다. 얘들아 솔직히 금화가 좀 많았지? 나도 인정하는데 근데 너네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게 있어. 내가 조금 정책을 바꿀 거거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너 금화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나 분명히 얘기해줬다. 슬쩍 흘려요. 그리고 금화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줄어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중에서 그 금화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진짜 줄어들겠어. 근데 야 줄어든대. 야 왕이 금화 더 이상 안 내보낸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돼 그러는데 금화가 당분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장에서 알아서 야 금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미리 금화 좀 구해놔야겠다 라고 하면서 넉넉하게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 가상의 어떤 자본주의 우화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고요. 바로 위에 왕이 취하고 있는 두 가지 옵션의 결과입니다. 어떤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요. 어떤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줄어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왕이 쓰는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뭐냐? 공포감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공포감만 퍼지면요. 시장의 참여자들은 불순물이 섞인 금화를 알면서도 일단은 모아요. 왜? 이게 그지 같은 건 알겠는데 당장 이걸로 계속 거래해야 되는데 이거 부족해가지고 없으면은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일단은 그지 같은 거 알지만 모으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그지 같은 거라도 모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구할 돈이 없으면 심지어 모아놨던 그 자산이라도 이거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던지자. 더 쓰레기를 던지고 쓰레기를 잡다라는 심리로 자산을 던지고 불순물이 섞여있는 가짜 금화를 집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던지는 물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가격이 빠지고 가격이 빠질 것 같은 걸 뻔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예상되니까 미리 팔고 미리 파니까 더 빠지고 또 빠진 걸 보고 또 공포에 더 던지고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왕은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동안 자신의 정책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내가 금화에다가 불순물을 섞은 효과를 아무런 효과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일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멈춰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중세시대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왕이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백성들의 부를 가져가는 방식은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반발이 크거든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약탈해가는 거는 생각보다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특히 귀족들 같은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잘못하면 지방의 귀족들은 구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쓸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은 그냥 자신들이 쓰고 있는 화폐에다가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에 불순물을 섞어서 금화를 조금만 들이면서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왔고 지금 화폐를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서 돈을 뺏어가고 있지 않는 거지만 세금을 올리고 있는 것가 아닐 뿐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집에 들어와서 우리 물건들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렸잖아요. 왕이 자신과 똑같은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쓰는 두 가지 방법. 아무도 못 사게 한다.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또 앞으로는 시중 금화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금화를 계속 킵하게 만든다. 그런데 위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방식 모두 왕은 절대 금화의 불순물 양을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자신이 섞어서 만든 그 가짜 금화를 백성들이 계속 사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이 왕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불순물을 섞었던 거에 대한 고해성사입니까? 아니죠. 그냥 이 새끼들 이거 내가 섞는 거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이거 골치 아픈데 야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좀 이거 속일 수 있는 방법 없냐? 전하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사옵니다. 뭐 어떡하라고. 대신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뭐냐? 공포감을 줘서 그들이 사는 행위를 멈추게 하소서. 그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건을 교환할 때 사용하는 그 가짜라고 생각하는 금화도 점점 모자르게 하소서. 그러면 백성들은 알아서 가짜 금화인지 알면서도 일단은 집을 것입니다. 말이 돼? 한번 해보소서. 이러면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하죠. 야, 너 역시 너 배운 놈이다. 야, 너 기가 막힌데.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니? 전하, 백성들은 원래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옵니다. 그래? 좋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하니까 계속 적당한 시점마다 겁을 주고 가격 흔들고 그때마다 다시 가짜 금화 들고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또 가짜 금화가 좋다거나 하고 또 그걸 집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공포감이 너무 커지면 민심이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감 조성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젠 못 살겠다라고 해서 봉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든데 하고 이럴 때쯤 다시 슉 괜찮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앞에 우화를 설명드렸죠? 그 우화에서 왕이 공포감을 만들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원인은 왕이 우리한테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왕이 주려고 하는 공포감이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요렇게 하면 요놈의 새끼들 요거 바짝 쫄 것 같은데 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야야야, 앞으로 돈 많이 없다. 그동안 돈 풀었던 거 다시 회수한다. 요 느낌만 살짝 주고 아주 찔끔만 회수를 해도 시장에선 그냥 발작이 일어나고 그냥 사이렌 소리 울리고 막 응급실에 환자들이 실려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중에서 무슨 얘기 나오죠? 지금은 금화를 보유해야 할 때입니다. 금화를 아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건 가짜 금화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짜 금화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쭉 설명드렸던 거를 보고 이해하신 분이라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은 딱 이겁니다. 왕이 공포감을 줄 때는 긴장해야 돼요. 근데 긴장하되 쫄지 말고 자산을 최대한 지켜야 됩니다. 자산은 지키면서 그 부분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 어차피 겁주는 게 목적이지 왕은 뭘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의 일환이 아닙니다. 왕은 해결할 생각도 없고요. 해결도 못해요. 그냥 겁만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겁을 줬으니까 겁을 먹는 거지, 겁을 안 줬는데 어떻게 겁을 먹습니까? 그냥 겁을 줬다라는 사실만 이해하면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겁을 줬지? 라고 생각하는데, 날 위해서 겁을 줬구나. 나 경고하라고, 너네들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멈춰야 되라고 친절하게 나한테 설명해 줬던 거구나.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왜 겁을 주지? 그 사람 입장에서 짱나니까 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짱이 나죠?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짱나잖아요. 그 짱날 때 상대방한테 어떻게 합니까? 죽방 날리던가 아니면은 야 조심해라, 야 옷당은 옷 따다와, 이거 한번 해줘야지 겁을 먹어가지고 바짝 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쫄았다. 내가 이런 가짜 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금화는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금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쫄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쫄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은 해야 돼요. 이런 시기에 긴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쫄지 말아요. 어차피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자산들 털리지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잘 뭉쳐서 온전히 다 살리면서 가짜 금화를 계속 자산으로 조금씩 바꾸십시오. 대규모로 가짜 금화라 그러면서 계속 자산으로 바꿔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심하면서 조금씩 바꾸십시오. 왜냐면 잘못해다가 눈밖에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조금씩 바꿔요. 그리고 이 공포감 조성도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다고 그런 게 아니죠. 민중들이 지쳐가지고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딱 하다가 뭔가 이제 지쳐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는데 하려고 할 때쯤 딱 바꾼다 그랬죠. 이 공포감 조성 시즌이 끝나요. 그때 발빠르게 가짜 금화를 다시 더 빠른 속도로 자산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냥 요 패턴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풀고 계속 가짜 금화에 불순물 섞었다가 또 민중들이 많이 눈치채서 따라하는 팔로워들이 많아지면 그때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겁 한번 딱 주고, 그래서 무서워, 가짜 금화 주세요, 가짜 금화 들고 있을게요 이러면은 또 다시 너무 심해질 때쯤 다시 또 금화 섞어주면서 시중에 쭉 풀어주고 이제 좀 괜찮다 그러고서 또 많이 달라붙으면 또 브레이크 한번 밟고, 마치 버스에 탁 탔는데 버스 탄 사람들이 버스가 가다가 서다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딱 섰을 때마다 바로바로 빨리빨리 뛰어내리는 게 가장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버스에서 안전벨트도 안 매고 그냥 손잡이도 안 잡고 내릴 생각만 하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녀석들은 빨리 내리려고 신발에다가 롤러스케이트를 신은 거예요. 왜? 그냥 버스가 멈추는 순간 미끄러져가지고 슉 튀어나가려고. 다들 이렇게 뺑기 부리고 꼼수 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운전수 버스기사 아저씨가 자 출발합니다. 우웅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한번 빡 밟죠. 끼익!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롤러스케이트 신고 손잡이도 안 잡고 안전벨트까지 안 하고 있던 애들 어떻게 해요? 끼익! 하는 순간 팍! 창문 밖으로 튀어나가죠. 그리고서 버스기사 아저씨 어떻게 하죠? 아이구야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데 부룩 밟고 지나갑니다. 아이고 죄송하네요. 그러면서 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끼익 하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롤러스케이트 신고 있다가도 뭔가 느낌 싸다 싶으면 롤러스케이트는 벗고 안전벨트 매고 딱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또 깝죽대면서 그 롤러스케이트 계속 신고서 나갈 생각만 하고서 스타트 시점 누가 제일 빨리 튀어나가나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생존이 먼저인 상황,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조금 더 지키는 상황이 중요해지는 시점일 때는 안전하게 안전벨트 살짝 맸다가, 그렇다고 롤러스케이트 다 팔아서 바깥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옆에 딱 신던 거 벗어가지고 꼭 끼고 같이 안전벨트 매놓고서 딱 지키고 있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그 브레이크 밟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지고 방지턱 다 넘고 좀 안전하게 다시 평지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다시 평지입니다. 천천히 달리겠습니다. 라고 버스기사 아저씨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 나오면 그때 다시 롤러스케이트 신고 준비하고 있다가 취 하고 문 열리는 순간 바로 팍 튀어나가가지고 볼일 보고 다시 쏙 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눈치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짜 그 말을 버리고 자산으로 변화를 시켜주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와 방향은 단순하기 때문에 다 이해해요. 그런데 요 똑같고 단순한 원리에다가 매번 각각 다른 양념을 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인 것처럼. 마치 이번엔 다르다처럼. 지난번엔 이런 상황이었죠? 이번엔 이럽니다. 과거의 패턴이 이랬다고 이번에도 패턴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매번 이번은 다르대.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원리는 똑같아요. 그 상황들을 매번 다른 것처럼 보여지게 할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겁주는 이유, 그 사람이 짱난 이유, 그 다음에 그 짱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할 행동,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우리가 속아주니까, 속고 있으니까 늘 이걸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왕은 어차피 겁주는 게 목적이지 뭘 해결할 생각도 없고 해결도 못한다. 왕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냥 지도 무언가에 홀려서 이렇게 그냥 옆에 있는 애가 줄 걸어가지고 거기에 걸려 있는 것처럼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그냥 제정신 아닌 놈이다.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겁줬다가 풀었다 겁줬다 풀었다가 하고 있는 거다. 그냥 이런 상황인데 이 왕한테 뭘 기대합니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왕을 처단해야 된다. 뭐 이런 킹슬레이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린 뭐 해야 된다? 이 왕이 가짜 주화를 만들 때 그 가짜 주화를 만들면서 하는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서 미시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부를 계속 지키고 자신의 소비력을 까먹지 않는 행위들을 하면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부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개개인의 움직임이 있어야만 이렇게 가짜 주화를 찍어내는 이 안 좋은 병폐와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다다른다. 그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들이 올 때까진 우리는 각자 그런 일들을 해주면서 농락당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건전 화폐, 그 다음에 건전한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할 만한 행동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어느 순간 정신 차리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간달프처럼 와가지고 흐흐 그러면서 팍 몽둥이를 한 대 맞으면 이 왕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암흑 저주에서 깨어나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간달프가 때리는 몽둥이질이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비트코인의 그 몽둥이질을 맞고 왕이 다시 제정신을 차린다면 왕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왕은 점점 미쳐갈지,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 이 우화처럼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경제활동과 재테크, 그 다음에 투자 행위도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좋은 영상이 많은 분들께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